안녕하세요. 오늘은 땅꺼짐 특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땅꺼짐의 그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중에 지하 매설물 등에 의한 땅꺼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땅꺼짐은 토사와 흙과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으면 반드시 발생을 한다. 동공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자체적으로 버티는 힘을 잃어버리면 도로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설명을 갖다 드렸고, 이 구멍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 인공시설물의 노후와 손상, 공사 부실 등으로 인해서 틈이나 구멍이 생기면 발생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이 생성돼서 만들어져서 확대되는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멍이 생기면 물과 흙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굴뚝 모양으로 길쭉하게 초기 단계에서 생겼다가, 이때는 아치 효과에서 흙이 자체 지지력을 발휘해서 무너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동공이 지지가 되고 있다가 지하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동공이 옆면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그리고 조금씩 무너져 내리면서 이 아치 효과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지고, 결국에 흙이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면서 공동 상부에 있는 흙이 일시에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함몰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과 함몰을 확대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비다. 그래서 6월, 7월, 8월 이렇게 공동과 함몰이 많이 생긴다 라고, 그것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는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는 지금 서울 등 지금 수도권 지역에 큰 비가 내리고 장마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마도 이렇게 동공 또 도로 함몰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 및 함몰이 발생하는 요인을 갖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을 갖다 보면, 소인과 유인으로 나누는데, 소인은 잠재적 요인, 유인은 촉발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적 요인에는 지하 매설물이 복잡하거나 그런 상황, 거기다가 이 구멍으로 흙이 빠져나가기 쉬운 그런 토양, 그 다음에 지하수, 또 땅을 팠던 흔적,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공동이나 함몰이 발생하기 쉬운 여건, 또 조건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촉발 요인인 지중매설 인프라의 노후화나 파손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함몰이 촉발이 되고 비나 지진 등이 이러한 땅꺼짐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사의 유출 경로인 구멍이 생기면 공동이 생성되고 확대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거의 숙명이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오늘의 이제 주제인 저 중에서 앞에서 설명했던 메커니즘 중에서 매설물과 시설물에 의한 함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 도로의 밑에는 수많은 지하 매설물, 또 시설물들이 거미줄처럼 빼곡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것들의 결함이 땅꺼짐의 주요 원인이죠. 언더그라운드라는 책에서 제시가 됐습니다만, 이거 1976년도니까 지금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죠. 지하 땅속,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땅 속에는 수많은 그림처럼, 오히려 그림보다 더 복잡하게 땅 속에 많은 지하 매설물들이 묻혀져 있죠. 하수도, 상수도, 전력 케이블, 공동구, 뭐 이런, 또 뭐 전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땅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공동과 함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수관이죠.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우리나라 통계상으로는 현재 하수관에 의한 도로 함몰 비율이 47%였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2008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의 통계가 제시된 것을 갖다 보면 요게 연간 약 3,000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는 대책 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그 추진을 한 결과 점점 줄어들어서 2021년도에는 약 2,700건 정도가 발생했다. 하수도로 인한 게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1m 미만 50cm 미만이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1m를 초과하는 것은 3m 정도, 3% 정도입니다. 1m를 초과하는 게 3% 정도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종종 제가 이 특집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언론 요즘에 이제 땅꺼짐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언론에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분이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하수관에 의한 도로 함몰은 인명피해가 날 정도가 아니다라는 말도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건 그냥 넘어가기는 좀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특집도 마련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요것은 2016년도 7월 17일 날 경기도 고양시에서 있었던 건데요. 우수관 우리는 지금 하수 우수를 같이 쓰죠. 그래서 우수 그런 게 이제 많은데 우수관 그러니까 하수관 손상에 의해서 생긴 도로 함몰로 60대 여성이 추락하는 겁니다. 이 동영상 자체는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뚝 떨어지죠. 60대 분이 설령 이게 50cm, 60cm 사이의 것이다 하더라도 위험하죠.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통계 국토부에서 그 통계를 내놓은 거에서도 보면 대형 사고가 57건이었었는데 기존 매설물 손상에 의한 것이 굴착 공사에 의한 거 36.8%, 기존 매설물 손상이 33.3%입니다. 21건대 19건입니다. 하수관 자체의 손상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비율은 하수도 자체에서는 작지만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전체 대형 사고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서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 된다는 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하수도로 인한 땅꺼짐이 안 위험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인명피해가 날 정도가 아니다 라고 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고속으로 지나가는데 빨리 지나가다가 우리가 포트홀만 걸려도 뭐 처음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땅에 포장만 벗겨진 포트홀을 만나도 위험한 상황인데 50cm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구멍이 생겨 있다면 그 차량이 크게 손상되거나 잘못하면 전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또 행인이 다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하수도가 보도에도 많이 묻혀져 있고 이 차도에도 많이 묻혀져 있는데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런 땅꺼짐 규모가 다소 작은 땅꺼짐에 걸리면 그쪽으로 추락은 하지 않더라도 큰 그러니까 크게 다칠 수가 있죠.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같이 다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작은 규모의 것도 그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도 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 18일 일본의 야시오시에서 발생한 하수관 손상, 이것은 트럭이 빠졌습니다. 어떻다고요? 하수관이 이때는 이 하수도는 지표면에서 10m 밑에 이 하수관이 묻혀져 있는 건데, 예, 어저께 설명을 했다 드렸습니다만 피해는 시설물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흙과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의 위치가 지표면서부터 얼마나 낮은 곳에 있느냐, 얼마나 깊은 데서 생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수도가 10m 밑에 있고 그 10m 밑에 구멍이 생겨 있었다면, 그래서 이렇게 땅이 꺼지게 되면 트럭이 빠지는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로 인한 땅 꺼짐을 일부 전문가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말했듯이, 예, 인명피해가 날 정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섣부른, 좀 조심스러운 얘기다. 어느 땅 꺼짐 하나도 사실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저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관 손상에 의한 도로 함모를 일본 자료로 보면 저희가 이런 통계가 요게 2014년도에 제가 인용했던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2024년도 발표 자료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 비슷합니다. 일본에서 나온 자료들이지만, 예, 이게 공용연수, 경관연수 같은 표현인데, 예, 처음 만들어져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킬로미터당, 아니 이건 100km당으로 얘기를 한 건데, 함몰 건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100km당 1년에 몇 개나 생기는지를 봤더니 30년이 경과한 하수도는 그때서부터는 커브가 급격하게 꺾여져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표현 방식만 다르지만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30년이 지나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하수관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거죠. 노후도 외에, 그러니까 하수관이 노후돼서 망가지는 거 외에, 노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수관을 망가뜨리는 요인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수관에 PVC관을 연결을 하는데요. 요 PVC관에 요 하수관 자체죠. 요것이 이음부가 균열이 생긴다라든지, 예, 이게 부식이 된다든지, 이게 하수관 부식이 된 거죠. 이런 것들, 하수관 부식이 위해서 위에가 완전히 만큼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부식에 의해서 파손되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또 이런 부분에 이음새가 이탈이 되거나 틈새가 생기는,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함몰이, 전국적으로는 함몰이 발생하는, 예, 상황이 되죠. 또 하나는 하수관 원인이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요렇게 지금 이 하수관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건데요. 타공사 파손이라는 겁니다. 타공사 아마 상수도관으로 추정이 되는데, 하수도관을 상수도관이 관통하고 있죠.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수도는 지하매설물 중에 아마도 유일하게, 거의, 예, 유일하게 중력에 의해서 흐르는, 예, 그 안에 하수는 중력에 의해서 흐르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흐른다는 건 뭐죠? 경사가 있어야 흐르는 거죠. 경사를 따라서 높은 곳에서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는 원리를 이용해서 하수도를 배출을 합니다. 하수도를 흘러가게 만드는데, 그것과 달리 상수도는 어떻습니까? 압력으로 밀어넣죠. 하수도는 경사가 반대된 것도 밀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꼭대기까지 상수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경사가 밑에서부터 저 아파트 몇십 층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압력으로 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력으로 밀어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상수도를 그렇게 압력으로 밀고, 전기, 전류, 통신 이런 것들은, 그런 케이블들은 지면의 경사랑은 상관이 없죠. 전기의 흐름이 경사를 따라서 흐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하수도는 중력에 의해서 흐릅니다. 그러니까 지하매설물 중에서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또 소중하게, 귀중하게, 좀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는데, 하수도를 묻은 상태에서 상수도관을 뒤에 시공을 한다든지 상수도관이 터져서 뭐 교체 시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상수도 케이블 이런 것들을 뒤에 공사하면서 요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하수도관을 보호를 하고 이거 밑으로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예, 사이폰 형태로 지나간다든지, 이게 디귿자 형태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공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만만한 하수도를 그냥 관통시켜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본 사례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타공사라는 거는 하수도관을 통과해서 시공이 된, 잘못 시공이 된 거죠. 엉터리로 시공한 뭐 상수도라든지 케이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요 이음부, 요 부분이, 요 관통부, 그러니까 하수도관이 요 관통된 이 부분이 흙과 물이 빠져나가는 틈새가 된다. 예, 그게 첫 번째 문제죠. 또 하나는 비가 내렸을 때 이 하수관이 물을 통과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통수능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물이 이 빗물이 저 하수관을, 우수관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예방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다 걷어내야 한다. 이거 조사해서 다 걷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영향인데, 일본 사례를 봤더니 일본에도 이런 것들이 이로 인해서 파손되는 게 10%나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앞에서 노후화를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을 갖다 보면 이 하수 찌꺼기, 하수물에서 황화수소 H2S, 이 황화수소가 나와서 요 윗부분에 결로와 함께 황산이 생성이 되는데, 요런 부분, 하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찼다 빠졌다는 요 부분에서 요 황화수소에 의해서 노후화가 좀 빨리 일어난다. 노후화로 인해서 결함이 빨리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까 앞에 사진을 갖다 봤습니다만은 완전히 꺼져버리는 그런, 이 부분이 완전히 파손돼 버리는, 그래서 이 위에서 함몰이 생기는 그런, 예,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러한 노후화 때문에 30년이 지나면서부터 많은 함몰이 하수관 주변에서 생긴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번에 이 쿠아노 레이코 교수 발표전에서 저도 처음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건데요. 저렇게 노후화라든지 타공사에서 어떤 결함이 생겨서 그 사이로, 그 틈새로, 그 손상 부위로, 예, 함몰이 동공이 생기고 함몰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좀 잘 몰랐었던 거예요. 예.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수관과 하수관을 접속시키는, 그러니까 연결하는 두 개의 하수관을 이렇게 붙인 그 부분이죠. 이음 부분에 요게 덮개 부분이고, 흉관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이쪽에다 이제 꽂아서 연결을 해서 나가는데, 그 부분 접속 부분이 이게 이제 끼려다 보니까 완전히 밀착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물이 빠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수 패킹이라는 거를 고무재로 하기도 하는데, 요게 조금이라도 손상이 된 경우를 지금 본 건데요. 요게 요 차이가 5 내지 10mm, 1cm가 안 되고, 개구부가 요거가 완전히 딱 밀착이 안 되고 떨어진 게 1 내지 3mm 정도. 여기 조그만 틈이 있는 거죠. 아주 세밀한 틈이 이음부에, 하수관과 하수관의 연결 부분에 아주 미세한 틈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일본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모래 입자에 수평 이동에 충분한 유속이 있다면, 물의 속도가 있다면 유출이 생긴다. 결국에 동공이 생기고 함몰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폭을, 요 폭과 요 폭을 봤더니 요 수평 부분의 높이가 3mm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함몰이, 공동이 생긴다. 5mm짜리, 3mm짜리 생기는데 요게 1mm 정도가 되니까 그때는 안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이 누적 토량이라는 것은 일로 흙이 빠져나간 양인데 3mm, 5mm만 돼도 흙이 빠져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3mm 정도의 경미한 부분, 그런 불량 부분만 있어도 공동이 생성이 되고 성장을 한다, 커진다, 진전이 된다, 이런 거죠.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런 틈을, 하수관과 하수관을 공사를 할 때 얼마나 밀실하게 공사를 해야 하느냐, 또 이 부분의 패킹 부분을, 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관의 원인은 대체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수관에 의한 것은 노후와 타공사로 인한 뭐 손상, 이런 것들, 또 이음부 부분, 또 하나는 가정 배수관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시공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또 결함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처음에 일본 통계를 볼 때 도로 배수 시설에서 전국적인 그 통계를 갖다 봐서는 도로 배수 시설이 제일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걸 갖다 봤었어요. 도시부에서는 하수관이 제일 비율이 컸었고, 일본의 전국으로 봐서는 도로 배수 시설에 의한 도로 함몰이 제일 비중이 컸었는데,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도로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도로 배수 시설이고, 이건 뭐 일본과 우리 국내가 다 똑같은데요.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이거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산측, 이제 밑에 측 비탈면에 이렇게 배수가 있고, 이 도로 위로 떨어진 빗물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빠져 중앙 분리대다 이렇게 빠져서, 요것이 이렇게 여기 물을 쭉 받아서 어느 중간중간에 이 길을 쭉 따라서 중간중간에 이쪽 낮은 쪽으로 내려보내는 배수 시설을 만듭니다. 배수관을 설치를 하죠. 요게 이제 횡단 배수 시설, 지하 배수 시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요 가에 쭉 요런 관을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모아서 이 낮은 쪽으로 배출을 하죠. 요 관에 이음부, 요 관의 노후와 시공 불량에 의해서 틈이 생기면은 이 도로 어딘가에서 함몰이 생기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횡단 배수관 부분에 결함이 생겨서 이렇게 땅꺼짐이 생기는데, 이것은 작은 거죠. 이것도 이제 야치 묻힌 경우에는 크게 안 생기지만, 이게 깊게 묻혀 있었을 때, 횡단 배수 시설이 깊게 매설된 경우에는 함몰이 꽤 크게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시에 있는 하수관 못지않게 점검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종방향으로 따라가서 있는 게 아니라, 도로를 쭉 따라가면서 있는 게 아니라, 하수관은 대체 이렇게 도로를 쭉 따라가면서 매설이 되어 있는데, 도시부 같은 데서 그렇죠. 근데 이 횡단 배수 시설은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땅꺼짐이 사회문제화된 거는 2014년도라고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땅꺼짐이 그럼 2014년도에 처음 생긴 거냐? 그건 아니겠죠. 땅꺼짐이 그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땅꺼짐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전부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다 들고 다니고, 그것으로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뭐 차에는 전부 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땅꺼짐이 생기는 것도 길거리에 CCTV가 쭉 있고 이러니까 땅꺼짐이 생기는 것을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고 이러면서 공포가 더 빨리 확산된 점이 있습니다만은, 많이 확산된 점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도 땅꺼짐은 있었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동작구청에서 토목과장으로 제 첫 보직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서울 올림픽대로 동작구청 관내 구간이죠. 그 올림픽대로에서 거기는 이 횡단하는 이 도로 배수시설이 상당히 깊게 묻혀 있는 곳인데, 거기에 결함 때문에 올림픽대로에서 땅이 꺼져서 차가 빠졌던 사고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부장 할 때 그래서 올림픽대로에 대한 이 횡단 배수 시설에 대해서도 한번 전부 다 일체 점검을 시켰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도 올림픽대로의 교량부가 아니고 토공 구간, 그러니까 또 흙을 성토해서 만든 토공 구간에 있는 횡단 배수 시설에 대해서는 땅꺼짐을 막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올림픽대로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횡단 배수 시설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해서 결함 부위가 있으면 즉각 보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규모가 작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의외로 깊게 묻혀져 있는 곳이 있으면 담당자분들께서는 꼭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 관심을 좀 적게 두는 부분이라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하상 교량의 도로시설의 교량에 기인하는 함몰이 일본에서 이제 사례 통계에 잡혀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것도 일본에서 나온 그림이고, 사고도 일본에서 발생한 2019년도에 일본에서 발생한 사례를 제가 사진에서 찾아서 올려놨습니다만은, 이것도 일본의 도로구조물 저널 네트 2021년 자료입니다. 하상세굴이라는 거는 홍수시에 교량, 이건 교대라고, 이제 교량의 맨 끝 부분이죠. 이게 도로고 이제 교량이고, 중간에 교각이 있는데 교각 하부거나 교대 하부 구간이 홍수 때 빠른 물살에 의해서 이렇게 파이는 겁니다. 조금 파였다가 홍수가 끝날 때 덮이죠. 또 파였다가 덮이고, 또 파였다 덮이고 이럽니다. 이게 하상세굴이라는 거는 하면이 홍수 때 빠른 물살 때문에 흙이 깎여 나갔다가 홍수가 끝날 때쯤 상류에서 내려온 흙으로 다시 덮이는 거죠. 그런데 홍수 중에는 세계 어느 곳이든지 전부 다 홍수물은 탁하기 때문에, 흙탕물이기 때문에 이 안을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땅이 얼마나 깎였었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죠. 육안으로는, 눈으로는 점검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자꾸 찾는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하상세굴은 전 세계 교량 붕괴 원인의 almost more than half,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반 이상입니다. 거의 반 이상이 교량의 붕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교대 뒷부분에 이렇게 기초가, 요게 기초로 끝나지 않고 말뚝 기초까지 깊게 안반까지 이걸 넣고, 여기가 안반이 여기가 아니고, 안반이 지지하는 안반이 여기고, 이 구간이 흙으로 돼 있을 때 안반이 상당히 깊은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시공을 갖다 하는데, 일본도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도 이렇고, 우리나라도 이런 지역들이 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부산 같은데 이런 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은 파여 가다가 이 접한 부분, 이 기초 후팅의 접한 부분이 완전히 파이면 이 교대는 이 말뚝에 의해서 지지가 돼서 무너지지는 않지만,
이쪽에 구멍이 생김으로 해서 이 배면에 흙과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예,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여기는 터널에서 나와서 운전자가 바깥에 나오자마자 바로 땅으로 추락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꽤 깊겠죠. 뒤에서 탐사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GPR로 탐사할 수 있는 거는 2m 정도 깊이뿐인데 이 깊이는 2m로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2m가 되는데 GPR로 탐사가 좀 어렵죠. 이 하상색으로는 교량의 안전을 위해서도 점검을 해야 되는 요소인데 저희 나라는 안타깝게 이 부분이 지금 정밀안전 진단의 대상 중에 의무화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량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도로의 안전, 함몰, 교량의 붕괴, 왜냐하면 이 하상색의 스카워라는 것이 교량 붕괴 원인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또 하나 지금 계속 하수관이라든지 워낙 비중이 이제 크니까 하수관 노후화 이런 쪽에 대해서 지하 매설물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천이나 해안, 호안에 생기는 공동 함몰도 관심을 갖다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모리 요시토시 교수가 발표를 했던 거고, 이건 이제 언론 보도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게 바다일 수도 있고 강일 수도 있죠. 그 주변에 이렇게 호안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옹벽을 친 경우죠. 벽을 친 경우인데 거기에 밑에 부분이 아까 교량에서 생겼던 스카워라든지 뭐 그런 거랑 비슷한 현상인 수도 있죠. 이 부분에 구멍이 생기든가 이 부분에 구멍이 생기든가 결함이 생긴다. 노화라든지 부실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에 결함이 생기거나 이런 데 결함이 생기면 동공이 생기고 점점 커지고 또 지하수가 이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비가 오면서 지하수가 빠져나오거나 이 자체가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것 바다 같은 데는 만조간조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확대가 돼서 이런 형태로 무너져 내리거나 꺼지거나 한다. 겁니다. 이게 2023년도, 2018년도 일본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우리도 그럼 이것을 어떻게 탐지할 거냐는 거죠. 이것도 2m를 훨씬 초과한 깊이에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점검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관에 기인한 노면 함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에 의해서 상하수도관의 노후화에 의해서 생긴다는 말을 갖다 많이 하는데 하수도랑 상수관이랑 하나 차이가 있다면 하수관은 갑자기 함몰이 푹 생기는데 미리 알기가 좀 어렵긴 하죠. 함몰이 생기면 그냥 푹 꺼져 버리는데 상수도관은 상수가 먼저 터지면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물이 상수도 압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물이 터져서 인근이 먼저 물바다가 됩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차량이 그 터지는 순간에 지나가는 차량이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위험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징후가 너무 급격하게 확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이는 거죠. 물이 터져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10m 높이에 물기둥이 생기고 이렇게 수백 메타까지가 침수가 생기는 상수도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흙이 깎여서 이렇게 함몰이 대전에서 생겼던 건데 상수도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똑같습니다만 상수도가 터지면 물바다가 주변이 먼저 되고 결국에는 주택이 침수되거나 도로가 함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위험하죠. 위험한데 하수도랑 다르게 이것은 물이 터져 올라서 주변이 침수가 되는 게 먼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대체로 지금 우리가 지하 매설물이 이거 말고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주요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수관, 네, 그 다음에 도로 그 배수관, 도로 횡단 배수관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량 그 교대 스카워, 그러니까 땅이 깎이는 흙이 깎이는 그러한 것들, 상수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굴착공사에 의한 노면 함몰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